예, 흔들리지 않는 투자, 중심을 잡는 투자 전략, 민재기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월이 흐름이 좋았고요. 3월도 지금 3월 안 돼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죠? 네. 워낙 자기 뜨겁게 가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요인이 우리 시장의 이제 강세 요인인지, 이 분위기면 어쨌든 2,700 정도는 좀 어렵지 않게 뚫을 기세이지 않습니까?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2천억 넘게 코스피에서는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1,000억 넘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날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약간 주춤했지만 결국 매도로 돌아서진 않았고요. 그 뒤로 다시 지금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판단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주체별과 검은색의 코스피 지수와는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의 이 빨간색의 방향성과 코스피 지수는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면 PBR이 아직 포워드 기준으로 0.92, 0.93배 정도 되거든요. 1배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1배면 대략적으로 2,800선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 이후로 제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들이 매도한 규모랑 최근에 이제 얼마 정도 이거를 커버했는지를 지난주에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67조 원 정도를 팔았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한 34조 원 정도 지금 매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를 다시 되감았고, 만약에 코로나 이후로 팔았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만약 이만큼 들어온다면 30조 원 정도에 들어올 여력은 남아있다. 이 30조가 만약에 들어온다는 가정하는 충분히 PBR 1배까지 우리 지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 기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밸류업을 첫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업종 수익률을 보시면 금융업종과 자동차, 그리고 유틸리티, 은행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왼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탑 10, 그리고 오른쪽은 좀 부진했던 탑 10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탑 10이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을 계속 유입시키고 빨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은 오늘은 엔화 관련해서 연동이 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엔화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 보시면 여기에서 엔화가 한번 위로 딱 튄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달러 엔의 차트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나타났던 부분이 예상외로 CPI랑 PPI가 꺾이지 않고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을 보시면 151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최근에는 150 정도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FMC 회의가 3월 20일 열리고, 그 앞서서 3월 6일 날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되죠.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엔화의 방향성을 약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엔화와 달러의 흐름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내부적인 수급 요인은 아무래도 밸류업 관련해서 ETF라든지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출시되면, 과거에 왼쪽은 소부장 펀드가 만들어지고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오른쪽은 K 뉴딜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그때 ETF로 자금이 들어왔던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수급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있다라는 정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작년도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가 작년도 6월경 그리고 올 초에 이렇게 강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적어도 못 올라가고 행보하거나 이렇게 빠졌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때 대표적으로 특징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됐냐를 보면, 니케이의 흐름을 보시면, 니케이는 글로벌에 이렇게 같이 작년 6월 달과 올해 1월 달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움직임이 바로 이 달러 엔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엔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지 못하고 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3월 달에 중요한 수급의 이벤트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1월 중순 이후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고배당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던 요 흐름이 3월달 베이지빅 이후 그다음에 FMC 회의 이후에도 이 흐름이 연결이 된다라면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좀 레벨업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엔화는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동행을 한다. 금리와 엔화의 흐름을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 방향성이 파란색의 흐름인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준다라면 앞으로 달러는 약세에서 약세에서 강세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152엔이 저항이고 밑으로는 140엔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 우리 케이스를 보면 크게 증시가 PBR이 밸류업 됐을 때 되었던 두 번의 그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도 PBR이 이렇게 한번 크게 점프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도와 90년도 사이 그리고 2004년도와 2008년도 사이인데 그때 지금 보시면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구간 우리나라 증시는 한번 레벨업, 밸류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희망대로 달러가 이제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 준다라면 당연히 반도체는 뭐 지금 좋은 거 알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자동차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저 PBR 쪽은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당분간 또 다시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지수가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개별적인 아래에 있는 이러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좀 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했고요. 주도주 얘기하면 밸류업은 살아있다. 이게 시장의 주된 컨센서스인 네. 것 같고요. 밸류업의 대표 주자가 자동차하고 금융인데 자동차는 다 좋게 보는데 금융은 조금 불안불안한데 보면 오늘도 금융주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번에 증권주도 한 말씀하시지 않았을 건데 또 증권주가 강하고요. 이렇게 금융주가 여전히 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은행이랑 보험 쪽은 제가 이미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증권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증권은 이 PF에 대한 노출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세로막대 그래프가 왼쪽이 레고랜드 사태 과거에 있었죠. 그때 구글에서 엄청나게 검색량이 이렇게 폭발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검색량이 많을 때는 잠깐 이렇게 코스피 대비해서 증권업종이 쉬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증권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아주 크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태양건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때 보시면 구글의 검색량이 많이 올라왔다가요. 좀 사실 이게 줄어들면서 증권업종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고 좀 양호할 때는 이러한 크레딧 이슈가 좀 증권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서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 그림이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경기가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에서 크레딧 이슈는 만들어진 적이 없고 이렇게 OECD 선행지수가 줄어들 때 있죠. 이때 한 번씩 보면 신용 스프레드가 한 번씩 위로 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OECD 스프레드가 선행지수가 좋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만약 경기가 조금 슬로워질 때 크레딧 이슈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증권업종은 오히려 이렇게 밴드, PBR 밴드 하단부에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보시면 PBR 역사적인 7년 동안의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단부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1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막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건 괜찮고요. 그중에서도 한국금융지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오늘은 이제 엔화와 우리 시장의 움직임 얘기해 주셨고요. 금융주 가운데 증권주를 주목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